최근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기본소득 문제 정영균 전라남도 도의원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봅니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네네. 네. 본격적인 문제 들어가기 앞서 지난주까지 도의회가 네. 임시회였나요? 네, 임시였습니다. 도정 질문까지 다 마쳤죠. 예,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까지 바쁘셨고 네. 이번에는 뭐 그동안 도정 질문 하도 많이 하셔서 이번에는 쉬었다면서요? 아니 뭐좀 횟수가 돼가지고 좀 예. 쉬었습니다. 예. 네. 어떻게 보시니까 정 의원만큼 잘하는 사람이 있던가요? 예, 저는 뭐 저를 능가할 만큼 많은 분들이 잘하셨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정영균 의원께서 도농 복합 지역 예. 문제 불균형 해소에 대해서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게 관심을 많이 끌었고 그래서 저희가 네네. 그거 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인터뷰를 네. 했고 오늘 그래서 이제 도농 지역 요 관련하신 정영균 의원을 모신 게 이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이제 공모하는데 결국 도농 지역의 불균형 문제도 이거 네네. 기본소득이랑 연관이 돼 있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 의원과 이제 이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한 도농 복합 지역의 불균형 문제 어떤 거였는지 잠깐 좀 정리하고 넘어가야 기본소득 얘기가 좀 편하게 흘러갈 것 같아요. 그럴까요? 예. 저희가 90년도, 91년도에 예. 그 지방자치제가 부활이 됐습니다. 네. 30년간 군사 독재 정권을 종식시키고 네. 91년도에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95년 6월인가요? 그때 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둔 시점에 네. 전국에 39개 도농 통합시를 행정구역 개편이 됐었죠. 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것이 올해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특히 저희 순천 지역을 비롯해서 전남에 4개 도농 통합시의 어떤 농어촌 불균형의 문제에 대해서 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도정지를 했었고요. 또 저희 순천에서 11개 읍면 주민들을 모시고 옛 승주군 읍면 주민들이죠. 그분들 네. 모시고 정책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도농 복합 지역의 농촌의 어떤 불균형 문제를 제도적으로 좀 해소를 해달라. 네. 그래서 정부에 촉구 건의안을 냈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임시회 기간 도중에 네. 전라남도에 28개 도농 복합 읍면이 있습니다. 네. 도시 속- 순천이 11개고 예, 전라남도로 전체로는 28개. 예. 28개 읍면에 13분 도의원들이 임시회 기간 중에 또 저와 같이 뜻을 같이 해서 예. 제도 개선, 법령 정비를 해달라 예. 또 공동 성명을 또 발표를 하고 아, 그랬습니다. 그랬어요. 네. 예. 그러면 이제 여기에 관련돼서 도가 좀 나서야 되는데 도는 뭐 그때 도지사도 이거 네, 뭐 관심 사항이고요. 관심 사항으로 들었던데. 전라남도에서 이제 행안부로 네. 그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런 문제점을 법령 개선을 건의하기로 지금 이미 도정 질의서도 약속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도농 복합 지역이 우리 전남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있는 그렇습니다. 거니까. 예. 예. 또 도농 복합 시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지만 네네. 무안군 같은 경우에도 무안군이지만은 거기도 도농 복합 형태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전라남도 도청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삼양읍이라든가 이런 데는 아, 그렇네. 도시화되고 그 또 안에 보면은 그 어떤 지역보다도 농촌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오. 거기도 이제 도농 복합 시는 아니지만 도농 복합 군이 되네. 지역으로 군이 되네. 예. 지역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여기는 이익은 더 찾는 거잖아요. 네? 이익을 더 찾는 거잖아. 왜냐하면 도농 복합 지역에서 농촌을 더 우리 대한민국은 더 지원을 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무안 말입니까? 예, 무안. 예.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아, 그래요? 거기도 도농 복합 지역이기 때문에 예. 인구 감소 지역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군이면서도. 아. 예. 그래서 그 군이면서 인구 감소 지역으로
제외가 됐기 때문에 그것도 똑같이 지방소멸 대응기금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뭐 제도에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야 이건 도농복합지역 문제는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문제가 네네,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도농복합지역 문제, 불균형 문제 서서를 깔았고 이제 기본소득, 네. 농어촌 기본소득 이제 정부가 이제 시범 사업을 공모했는데 네. 이게 뭡니까? 농어촌 기본소득 그것부터 이제 정리하고 가죠. 일단 네이밍 그대로 농어촌에서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 소득, 직업과 상관없이 모든 주민에게 어떤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기본소득을 주는 거죠. 예, 그렇죠. 인구 감소, 또 지역 공동체 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요. 또 어떤 경제적 관념으로 봤을 때는 그 새로운 분배 어떤 방식이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건 기본소득 전체 개념을 좀 다 예, 같이 얘기해 주신 거고 네네. 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이제 올해부터 이제 전국에 6개 시군을 6개 시군이 아니고 6개 군입니다. 6개 군 예, 그죠? 예. 시가 아니고 네네네, 군이죠. 그렇습니다. 농어촌이니까 예. 군 지역을 공모를 받아서 선정이 예, 되면 그렇습니다. 그 군에 나가는 월 15만 원. 그 군민들한테 주는 거죠. 예, 월 그렇습니다. 15만 원, 예. 연간 180만 원을 기본소득으로 주겠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6개 그 군에 들어가려고 각 광역 단체가 지금 애쓰고 있는 거고. 예. 전남도는 구례군이 계속 치니까 열심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구례 아직 확정적이진 않습니다만 공모에 신청하려고 하는 거. 장흥도 지금 아주 적극적입니다. 아, 그래요? 예. 조금 다소의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요? 기본소득의 어떤 개념은 참 좋습니다만은 예. 국비가 100%가 아닙니다. 그래 보니까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국비가 40%뿐이 되지 않고 네. 도비 30%, 또 군비 30% 이런 그 재정 부담률이 있고 네. 또 특히 경남 같은 경우는 경남도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도비 부담금을 받지 않겠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초자치 단체에서는 고스란히 60%를 또 기본소득을 받으려면 나는 경남도는 내 30%에 대한 도비를 우리는 지원하지 않겠다 이랬겠군요. 그런 양상이 좀 빚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야 이건 좀 문제가 있죠. 왜냐면 군이 못 사니까 이걸 돈을 주는 건데 네. 그렇지 않아도 군에 예산이 없는데 그걸 감당하기에는 군 예산이 30% 감당하기는 좀 저는 어찌됐건 이거의 뭐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어떤 경우를 다 좀 경우를 좀 체험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여기서 앞서서 그러면 한 전국에서 6개 군이기 때문에 네. 전라남도에서는 하나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는 장흥이나 구례나 이렇게 지금 만약에 한다고 하면 둘이 같이 신청을 하게 놔두나요? 아니면 전라남도가 사전 지금 확정되기 전이니까요. 제가 들은 바로는 서로 하겠다고 좀 경쟁이 전국적으로 치열하다. 내가 볼 때는 치열할 것 같아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왜 우리 정 의원을 모시고 도농복합지역 불균형 문제랑 이걸 연관하냐면, 그러니까 우리 순천시로 보면 아까 승주군 옛날 승주군 11개면이 있고 또 해룡면 서면이 있잖아요. 우리 순천시. 근데 이 군 단위이긴 하지만 나중에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농어촌 지금은 6개 군이지만 계획 보면 앞으로 더 확대할 건데 여기서도 승주군의 옛날 승주군의 면에 살던 사람하고 해룡면에 사는 사람하고 서면에 사는 시민을 똑같이 농어촌 기본소득을 받는 대상자로 볼 것이냐. 이 문제가 아까 말씀하신 도농복합지역 불균형 문제랑 연관되잖아요. 그죠? 네, 그럴 수 있겠죠. 정 의원은 그거 어떻게 보세요? 일단 농어촌 기본소득은 제가 아까 전자에서 이런 설명이 좀 빠졌습니다만은 설명을 좀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도농복합지역의 농어촌 불균형 해소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문제를 하느냐?
이 저희가 도농 통합이 30년 된 시점에 네. 지금까지 통합이 돼서 30년 동안 저희가 오다 보니까 정말 그 도농의 어떤 격차가 심해져 가지고 농촌 지역이 차별 소외를 많이 겪었단 말입니다. 네. 근데 이제 향후에는 과거에서 현재까지는 그랬다 치지만 현재에서 미래 시대를 대비를 해야 됩니다. 네. 근데 도농 복합 지역의 불균형이 앞으로 기본 소득이 확대가 되면서 네. 과연 우리 도농 복합 지역의 농어촌이 어떤 포지션을 차지할 것이냐. 네. 그리고 지금 기본 소득이 눈앞에 당장 현실로 다가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 소득의 그 정책의 대상자가 될 것이냐, 대상지가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네. 지금 그 정부가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정부 농어촌 시범 사업에서도 애석하게도 도농 복합 지역의 농촌 지역은 제외가 됐어요. 제외가 됐죠. 예. 그리고 또 군 단위로 하니까. 예. 그것을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네. 도농 복합 지역의 읍면은 인구 감소 지역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네. 뭐 지방자치분권 및 그 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해서 또 시행령에 의해서 저희가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네. 그러한 것들이 개선이 되지 않으면 지금 기본소득에 관련된 어떠한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개선이 되지 않으면 기본소득에 관련된 법도 또 다른 차별법에 불과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또 방금 우리 PD님께서 여쭤보신 옛 승주군의 11개 읍면 지역에 예. 뭐 신대 지역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뭐 이런데 뭐 서면의 어떤 아파트 지역이라든가 지역, 이런 데를 그것도 과연 네. 농촌으로 볼 것이냐. 예. 그 그리고 문제가 있는 그런 농촌을 보고 농어촌 기본소득의 대상자로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거죠. 네네.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6개 군이지만 나중에 네. 농어촌 지역이 확대된다면 요 불균형이 또 다시 문제가 될 거다. 네. 제가 물어본 건 그 뜻이죠. 저는 만약 이제 법령 개정이 되고 예. 그 읍면이 저희 순천의 경우에 읍면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된다면, 네. 농어촌 기본소득을 한다라고 치면 네. 도시 팽창으로 된 서면이라든가 신대 지역도 당연히 기본소득 대상이 돼야 된다. 예. 왜 그러냐? 어. 이것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금 이재명 우리 정권에서 농어촌만 기본소득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첫 단추를 이렇게 그렇죠. 가겠다는 거죠. 농어촌에서 기본소득을 시작해서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거죠. 전 국민 기본소득으로 확대를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좀 다소 우리가 농촌 지역이지만은 도시 팽창으로 도시화된 읍면에서도 시범적으로 기본소득을 해도 나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향적으로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그러면 기본소득으로 가봅시다. 지금 네네. 결국은 기본소득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사실 기본소득은 이재명 대통령이 한 5, 6년 전부터 기본소득에 불을 지핀 사람은 이재명 당시 그렇습니다. 도지사예요. 네. 그런데 기본소득은 결국 모든 사람한테 평등하게 주는 걸 아니, 이거는 못 살든 잘 살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민주당이 계속적으로 추구해왔던 정책들도 야 자꾸 지난 여권에서 왜 똑같이 다 주려고 하냐 할 때 민주당은 계속적으로 공평하게 다 주는 게 맞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거고. 네네네. 근데 방금 또 처음 시작을 결국은 나중에 확장으로 가게 되면 왜 처음 시작을 또 이렇게 또 다른 차별법이 아니냐고 말할 수밖에 없게 전국에 6개 군 그것도 국비도 40%만 주고 왜 이런 분란을 만드는 겁니까 민주당? 분란은 아니고요. 예. 이제 시범 사업이라고 하는 네이밍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시범 사례를 통해서 또 거기에서 문제점이 발견된다거나 또 보완점을 또 찾았을 때는 정식 이제 정책화 시켰을 때는 좀 많이 향상되고 보완되고 뭐 그럴 거라고 충분하게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은 이제 농어촌 기본소득을 우리가 처음 얘기했지만 결국은 이제 기본소득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5년 안에 이 이재명 정권 5년 안에 그게 어느 정도 스타트를 할 것 같아요.
네, 이것은 예. 주요 핵심 사항입니다. 그래서 네. 어떤 형태로든지 확대가 될 걸로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요. 전남도에서도 이런 논의가 있습니까? 네, 저희 전라남도에서도 네네. 25년도, 26년도 네네. 2년간에 걸쳐서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올해부터 지금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농어촌 기본소득 말고 전남형 예, 기본소득. 예, 전남형. 그럼 전남형 기본소득은 뭐예요? 전라남도 자체에서 하는 기본소득이죠. 전남도 예산으로. 예. 예. 그 전국에서 과거의 기본 사례의 어떤 그 선례는 있었습니다. 네. 근데 경기도 연천군 같은 경우 아 그래요? 예, 어떻게 했어요? 22년도, 26년도까지 한 5년 동안을 아. 한 면에서만 어. 이렇게 시범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저희 전라남도는 기초 단체에서는 아마 예. 처음으로 기본소득을 지금 시범 사업을 책정해가지고 기초단체가 아니잖아. 전라남도는 광역단체지. 이제 수혜자가 아 엔드 유저가 전남 중에 그렇죠. 22개 시군 중에 하나를 선택하겠다. 곡성하고 영광 두 군데서 아. 도비 158억 40% 또 군비 60%를 매칭해가지고 아, 그래요? 올해 이제 올해하고 내년에 시범 사업으로 1년에 1인당 50만 원씩 2년에 걸쳐서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50만 원이면 꽤 많이 주는 건데? 그럼요. 1인당 50만 원이면 4인 가족이면 한 달에 아니 1회에 한해서 50만 원입니다. 아, 매달- 1년이 아니고? 예. 1년에 50만 원이죠. 1년에 50만 원. 1년에 50만 원이고 기본소득의 개념에서는 정기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연속성이라고 그러죠. 네네. 한 번 주면 어떻게 보면 민생회복지원금이고요. 그렇죠, 그렇죠. 연속으로 줘야지만이 기본소득이 되는 거죠. 개념이 네. 됩니다. 그래서 25년도에 50만 원, 26년도에 50만 원. 그리고 이제 기본소득의 5개 기본 원칙 중에서 개별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개별성 뭐예요? 세대별로 주는 게 아니고 깐난 나이든 나이 많이 드신 어른이든 한 사람 앞에 개별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럼 4인 가족이면 200만 원을 받는 그렇습니다. 거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어. 전남형 기본소득을 아마 작년에 저희가 도에서도 저도 예산 심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25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고 아, 그래요? 네네 사업 시행을 올해 지금 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아직 주지는 않았구나. 예, 아, 이거 아직- 저는 처음 들었어요. 아, 제가 시사 PD만 잘 모르는 거 있는 건가? 전라남도가 좀 홍보가 좀 부족했나 봅니다. 근데 왜 곡성 영광이에요? 곡성 영광은 여러 가지 이제 영역을 좀 했습니다. 여러 아, 가지 그래요? 예, 전라남도에서 영역을 해서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좀 합리적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년, 26년을 시행해보고 네. 이것들이 영광이나 곡성의 주민들한테 네.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면 네. 이런 걸 전남도도 확대시킬 거고 어차피 민주당 정권이니까 국가적으로도 더 확대시키는데 시범 케이스로 발표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네요. 전남도는 확대보다는 이게 이제 전남도가 확대가 된다기보다는 예산이 없겠죠. 아니 그런 걸 떠나서 국가 주도 예. 한 중심 축이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전남형 그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만들 때는 예.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 민주당 전남 그렇네. 작년에 했으니까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우리 통과시켰으니까 전라남도에서라도 시범 사업을 한번 해보자 그런 의욕을 가지고 저희가 한 겁니다. 예. 그럼 이제 김영덕 도지사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아우 그랬어 기특하면서 돈 좀 주길 바라시겠네.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정책적으로 우리 기본소득은 민주당에서 아주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기본소득 얘기하면서도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이 그 용해인 의원 있는 기본소득당 있잖아요. 예. 근데 여기는 이름 당 자체가 기본소득당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랑 민주당하고는 뭔 접점이 좀 있습니까? 네. 기본소득을 가지고 좀 접점이 있죠. 네. 또 그 두 양당 간의 어떤 기본소득은 정강 정책이기도 하고 네. 이번에 이제 신정훈 의원께서 네. 영예인 의원하고 지방 소멸 극복을 위한 기본소득 법안을 공동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 공동 법안 발의 내용이 월 30만 원씩
연간 360만 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겠다. 그래서 전 국민한테? 아니죠, 농어촌. 농어촌. 농어촌 지방 소멸 극복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법입니다. 그게. 그래요. 그럼 그거는 그럼 시행 일자를 언제로 잡았죠? 일단 제가 신정훈 위원장님하고 개별적으로 한번 뵐 기회가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근데 연내 재정을 목표로 지금 하고 연내 있습니다. 재정을 하고 이렇게 되면 아까 말한 그 국가에서 한 6개 군 그거는 15만 원 주는데 법으로 농어촌 지역을 30만 원 주는 거는 이것도 아니 이제 지금 보면 조금 혼란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남 도에서도 시범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정부에서도 또 시범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신정훈 용해인 의원님들처럼 공동 발의로 또 기본 소득을 또 발의를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지금은 좀 과도기적 당기고 정립이 좀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또 기본 소득이 개념이 되고 정책적으로 정착이 됐을 때 지금 우리가 또 중복돼 있는 여러 가지 지원금들이 있으니까 사회보장 제도들도 좀 정비를 좀 하고 그렇겠죠. 법과 제도를 좀 잘 맞게끔 개선해야 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더 하실 말씀 없죠? 아까 노래 한 곡 들으면서 마치면 어떻겠냐고 저한테 그랬는데 아까 무슨 곡 들으시겠다고 했어요? 김민기 가수의 가을 편지인가요? 네.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그 기본소득 관련해서 전남도에서 어떤 일들이 있거나 하면 또 한번 모시고 더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라남도 의회 정영근 의원과 함께했고요. 정 의원이 추천하는 김민기의 가을 편지 들려드리면서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윤승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